여러분 반갑습니다. 더국북에서 대표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조병학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곁에서 실제로 천재는 아니었지만 천재의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제가 7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화면에. 5번째 사람, 왼쪽에서 5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오기스트 로댕이죠. 로댕이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석고로 형을 뜨는 작업을 하기 전에 수도 없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렸다. 나는 내 손이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말로 이해한 것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해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런 건 것 같아요. 실제로 스케치하는 작업은 석고로 형을 뜨는 작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맞나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각이 그대로 다 내 생각이 되고 내 사고가 내가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이 손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석고로 형을 뜨는 작업을 할 만큼 충분히 내 머릿속 생각을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손의 느낌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준비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몸 푼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공을 찼을 때 이게 제대로 맞는지,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쓸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작업을 다 거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작업을 자기 작업에 상당한 양으로 다 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누가 천재인가? 여러분들은 천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으로 놀라운 삶의 가치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아닌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차별화된 생각으로 나만의 놀라운 삶의 가치를 만든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제가 로댕을 예로 들어드렸죠. 제가 요즘에 천재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그림을 꼭 이거를 보여주는데 용기, 그릇인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기는 그릇이 아니고 그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무언가죠. 그죠? 그런데 그 유명한 작가 중에 모건 스콧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 용기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용기의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픔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이다. 맞나요?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외울 정도로 머릿속에 한 번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나는 용기가 두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두렵지만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 그게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필요한 곳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진짜 내 공부가 시작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탄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거죠. 겨우 이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해서 학교를 나누고 이상한 일을 벌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공부를 하면 망합니다. 왜 망해요?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늘고도 있지만 내가 알아야 하는 영역의 공부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서 깊이를 만들고 높이를 만드는 일이 공부입니다. 자, 첫 번째 공부. 어떤 건가요? 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뇌가 원하는 것을 하라. 다이어트 해보신 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뇌가 몸한테 항상 져섭니다. 그죠? 네.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부 안쪽에는 육체와 정신이 들어있는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육체는 아주 가까운 것을 주로 내 판단의 근거로 씁니다. 특히 생존과 관련되면 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특히 배가 고픈 것과 같은 것은 생존하고 관련이 되죠. 뭐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에 다닐 때 이번 학기에는 내가 반에서 10등 안에 한 번만 좀 들어보자. 그래서 30일 계획을 세웁니다. 중간고사 일을 기준으로 30일 계획을 세워서 D-30일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좀 열도 있는 것 같고 어제까지 놀고 오늘 공부할 생각으로 어제 너무 놀아서 오늘 몸이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갑자기 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공부의 효율이 오르지 않아. 오늘은 쉬고 나머지 29일을 시험 하루 전날처럼 하면 되지 않겠어? 이 상태가 시험 하루 전날까지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책이 쌓여있는 책이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패하죠. 자, 몸은 가까운 미래 혹은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좀 더 먼 미래를 봅니다. 왜 다이어트해요? 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헬스 강사인데 내가 이만해져 갖고 헬스 강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들 앞에 서야 되는데 물론 뭐 이만해도 되긴 하는데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들어오죠. 좀 좁혀야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먹더라도 지금 내가 이걸 먹고 나면 몸은 그럽니다. 자, 배가 부르니까 자지. 이제 배도 부르니까 좀 쉬었다 하자. 그런데 뇌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 냉장고 열어보니까 저녁 먹을 게 없어. 빨리 마트라도 가서 뭘 사와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오늘 저녁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하지만 몸은 조금 쉬었다 하지 뭐. 거기서 뇌가 이기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몸 대신 뇌가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다 있으시죠? 친구는 두 종류입니다. 노는 친구, 토론할 친구. 뒤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물론 노는 친구도 그 중에 토론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저런 친구를 평생 세 사람을 만드세요. 저도 아직 둘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전공, 남녀, 나이 완전히 불문입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가 뭔가를 하나 기꺼이 달려가서 물어보면 이 친구가 전혀 다른 각도로 봐주고 내 틀린 생각, 다른 생각을 지지해주고 틀린 생각을 지적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꼭 3명을 두십시오. 이런 친구가 지금 한 명도 없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일론 머스크가 테드 프레젠테이션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힘을 주는 건 다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이고 이거는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친구들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를 꼭 만드십시오. 세 번째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의 공부는 내가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처럼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공부는 여러분들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일단 초점을 맞추세요. 그 일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것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임스 바크입니다. 이름이. 이 사람의 아버지는 리처드 바크예요.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더라?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똑똑한 아들이 있는 건데 둘째인 제임스 바크는 애플에서 최연소 팀장을 지냈어요. 이 사람은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탐색적 테스팅이라는 걸 창안을 해서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공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 사람의 학력은 중졸이에요. 아버지가 이혼했고 홀로 떨어져 살면서 되게 외로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보니까 컴퓨터는 안 오고 컴퓨터 사용 설명서만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먼저 보낸 거예요. 이 컴퓨터 사용 설명서를 정말 달달 외우고 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오니까 어때요? 가지고 노는 거죠, 뭐. 이걸로 밤새워 그 지겹던 게임들, 프로그래밍 싹 바꿔갖고 전혀 놀라운 새로운 게임으로 싹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어쩌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컴퓨터 안에 다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래요. 요즘에는 대부분 만들어지는 지식들이 다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도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연결로 찾아낸 지식으로 검증하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을 놀랍게 활용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친구가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절대로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건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나보다 잘 아는 사람, 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설명해 준 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번쩍 손을 들고 물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쟤는 그것도 몰라 할까 봐 질문을 못 합니다. 아까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네. 이건 사실은 용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낼 수 없는 용기예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 배울 기회가 언제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는 언어와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라는 겁니다. 언어와 이미지의 크기를 키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나 외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방식은 언어와 이미지밖에 없어요. 세계도 언어와 이미지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은 3차원 이미지예요. 제가 세계에 내뱉은 이 말들,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이 말은 언어죠. 글로 써져 있는 이 책은 이미지로도 보이지만 이 안에 열어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와 이미지가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냄새도 이미지입니다. 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는 어떤 물질에서 충분히 휘발성이 있어서 그것이 내 코에 도달되어 감각된 결과가 뭐죠? 냄새입니다. 세상은 다 그게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전부 언어와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을 키우려면 언어와 이미지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색이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 빨간색을 나는 언어로 빨강이라는 하나밖에 몰라요. 빨강은 하나지 뭐. 또는 빨강은 나는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것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도 언어와 이미지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를 이미지로 그리는 능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언어와 이미지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기왕이면 선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평면으로 그려내고 입체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수록
여러분들의 사고가 더 커집니다. 나 중학교 때까지는 1등 하는 게 목표야. 목표도 이상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5등 안에 드는 게 목표야. 목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선형적으로만 삑 그려놓으면 이걸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세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입체적으로 구조화하고 의식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삶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식을 확인하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의식을 확인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무엇을 모르는지를, 내가 왜 이 부분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물어볼 수 있고 찾아서 공부할 수 있어요. 의식을 항상 확인하면서 알 듯 모를 듯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죠. 자, 정말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라. 이건 아인슈타인도 한 말이에요.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이해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이해한 것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혹시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죠? 여기에 와 있는 거. 예. 부모님은 알고 계셔요.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이건 가정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와 있는데 온 거는 맞는데 사실은 맞는데 여기서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이거 끝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뭐 예를 들면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공부하러 갔다라는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거는 그저 사전적인 정의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키워도 내가 창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 늘어나야 내 직관이 커지고 창의성이 커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결하고 폭과 깊이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공부의 끝. 세계적인 아주 놀라운 일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말년에 그런 일들을 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공부가 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알고 내 생각을 다시 대입해서 다시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내 감각기관들이 노화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노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무지무지 칭송을 받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되게 고집스럽고 그냥 자기 생각에만 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계를 딱 넘어선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의 수용 한계하고 그 다음에 열림, 이 공부하는 속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갭이 엄청나게 벌어져 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각이 둔화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해밍웨이가 서서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상당 부분은 앉아서 작업을 했을 거예요.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 이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정신을 가다듬는 거. 감각을 가다듬는 것이고 놀라운 감각이 내 정신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공부할 게 많고 세상엔 궁금한 게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천재들의 7가지 공부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뇌가 육체를 이겨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본능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럴 때 본능보다 뇌를 작동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트레이닝은 없습니다. 트레이닝은 없나요? 예, 트레이닝은 없는데 결국은 의지입니다. 내 의지. 그거는 목표하고 관련이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뇌는 내 목표를 항상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이 두 가지만 목표로 삼죠. 하지만 뇌는 나의 미래. 예를 들어서 지금 배가 고프면 육체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찾고 배가 부르면 좀 쉬고 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냉장고가 빈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저 냉장고를 당장 채워야 된다. 그러고 보니 내가 돈이 없네.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그보다는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공부를 해서 내가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뇌입니다. 이거는 의지지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레이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만한 벽을 넘을 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생각이 되지만 한 번, 두 번 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뇌도 자기 의지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훈련이 아니라 의지를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갇혀서 나오질 못합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의지로 이어지겠네요. 더 높은 차원으로. 네. 네. 또 나왔던 질문이요. 노는 친구가 아닌 토론할 친구들을 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토론할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좀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제 친구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둘인데 남자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세 번째 친구는 남자를 두려고 하고요. 이 두 친구가 사실은 이 두 친구가 저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한 친구는 저보다 8살이 어리고 한 친구는 9살이 어립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 뜻이 맞아서 공부도 저와 관련된 걸 다시 해서 저하고 같이 일도 10여 년씩 같이 했어요. 지금은 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하지만 가끔 만납니다. 가끔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거, 또 내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 제 평가를 받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합니다. 전공도 달라요. 뭐 그러니 생각이 다른 건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면을 반대편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앨런 머스크의 테드 강연이 있어요. 대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친구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토론할 친구들과의 나누는 토론 주제 같은 건 어떤 분야든 상관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토론하지 않습니다. 새로 얻어진 것들에 관해서 토론합니다. 어렵죠? 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상하게 경험했던 것들, 뭐 그런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것들이 제 몸으로 들어오죠.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려면 나 자신도 좀 발전을 해야 이야기할 거리들이 생기겠네요. 제가 강의에서 빼먹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나도 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면 이 친구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저 친구의 진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관심을 둬야겠죠. 네. 또 궁금했던 점이요. 언어와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면 사고의 크기가 키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2개 국어, 3개 국어 하는 그런 분들은 언어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고의 크기도 그만큼 큰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말이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면 영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또 다른 언어는 또 이쪽이겠죠. 실제로 보면 평면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나 폭과는 관련이 없는 게 1차적인 제 대답이고요. 2차적으로 이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만든 문학 작품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내가 한국어밖에 모르면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다 모국어입니다. 내가 모국어로 사고를 합니다. 내가 읽는 언어,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꿀 때 꿈꾸는 언어,
뭐 가끔 영어로도 꾸긴 합니다만은 주로 생각하는 언어, 이 언어와 우리가 보는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이미지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모국어만 잘해도 충분히 사고력은 키울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옛날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던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를 잘 못 다뤘어도 이미지를 잘 다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죠? 그림으로 남겨놓고 조각으로 남겨놓고 이런 일들을 했죠.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예.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예, 제가 두 번의 강의에서 강조드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과거에 이미 만든 미래였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방향, 속도, 내용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창창하게 바뀝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 가지 감각의 확장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상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